저는 누마다 무네요시이고 도쿄대학교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일본 지방정부의 지진 방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슬라이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올해 1월 1일 노또 지역에서 대규모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나 혹은 수자원 모두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력도 공급이 모두 다 끊어졌습니다. 제 보통 연구 전문 분야는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단순히 학계 기여 외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제가 연구합니다. 지방정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연구 분야에서 제가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요.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이 종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연구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ICT와 관련된 건데 여기 클릭하면은 직접 여러분께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지방 정부의 재난 대응 그리고 평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제가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해서 각 지방 정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혹시라도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1월 1일 지진이 발발하고 나서 제가 와지바 시의 시장님께 포괄적인 대응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좋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 나쁜 시스템을 구분해서 AI나 혹은 기술적 연구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SOP, Standard of Care나 혹은 Standard of Preparedness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대응책을 구현을 해야 될까? 또 특별한 재난 관리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이죠. 일본의 지방 정부가 2년, 3년마다 계속해서 여러 부서를 교체하거나 혹은 타 부서로 정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난이 발발할 경우에는 혹시 그 과에 새로 온 담당자가 잘 모른다. 그렇다면 대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동경대학교에서도요. 실제 사건과 이론 사이에 지식을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발발했다. 대지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지진 현상에서 어떠한 재해가 있었고 어떤 프레임워크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실질적인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이론을 세우고 미래의 재난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든 또 조직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방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재난 관리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에 대한 연구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되는 것입니다. 제 연구 접근 방식입니다. 먼저 이론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각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언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지 직접 이 이론의 주요 목적을 세웁니다. 보통 발발하는 재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바로 대응을 할까요? 지방정부죠. 그래서 이 재난이 발발한 지역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지방정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업이랄까 혹은 관련된 군대, 경찰, 소방, 전문팀 이러한 팀이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직접 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카파가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시정부 혹은 도정부를 지방정부를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 지역에 재해복구 활동을 합니다. 특별 전단팀이 역시 지방정부기관을 도와줍니다. 이게 보통 재난관리다라고 할 때 흔히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지방정부는 앞장서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책임을 지고 관련된 재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재난 발생했다 그럼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첫 번째가 지방정부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제가 재난관리를 어떤 기관이 책임을 지는지 이렇게 8개 분야 47개 유형의 재난 대응 운영을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8개 분야로 재난을 구분하고 47개 유형으로 재난 대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8개 분야는 첫째 거버넌스 조직관리, 둘째 재난정보, 셋째 구조 및 의료 지원, 네 번째 대피 피해자 지원, 다섯 번째 지역 재건 지원, 여섯 번째 인프라 시스템 구성, 일곱 번째 사회 및 경제 재건 이렇게 나가고요. 좀 여덟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재해 관련된 원칙들 이렇게 지방정부가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8개 분야를 구성했고요. 그 외에도 47개 유형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하에서 정말 사회에다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올해 발발했던 1월달 재난 지진이었죠.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2024년 노토 반도 지역에 지진이 발발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 이렇게 동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노토 지역은 이쪽 제 빨간색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노토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저우시라는 지역인데 정말 유명합니다. 관광 지역이죠. 전통적으로 와카비라는 전통 일식 요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길거리가 정말 유명한 길거리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올 1월 때 지진으로 모두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또 화재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 마우스 보이죠? 아주 많은 가게들이 질비해 있던 길거리였습니다. 근데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더 이상 처음에는 화재가 너무 심하고 도로가 손상을 입어서 소방대원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물이 전소가 되고 또 물도 끊기고 전력도 공급이 끊겼죠. 제가 이 길거리를 지나갔을 때 냄새가 정말 끔찍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도 많이 받았죠. 네, 언론 매체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 지역에 화재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또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인터뷰도 많이 했었습니다. 주저우시 지방정부 모두 모여서 4일째 지진이 발발하고 나서 4일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관리들이죠. 여기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보고하고 여기 시장님 서 계시는데요. 흰머리 서 계시죠.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직접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그러니까 지진 발발하기 1년 전에도 그때 소규모지만 강도가 좀 낮았지만 지진이 발발했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대응책을 저에게 상의를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대응책도 마련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너무나 강도가 큰 지진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시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셨고 상황 보고도 받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구조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구조차가 가고 있습니다. 저 위쪽은 밤 사진이고요. 아래쪽은 낮 사진입니다. 밤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119 차량이 가서 사람들을 구조했고 지진 피해 지역에서 사람들을 직접 구조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어서요. 접근하기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직접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인근의 와지마시에서도요, 의사와 또 의료진들을 직접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면 자위대가 직접 또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요, 저희 연구조사 결과인데 노토 반도 지역의 지진, 동경은 여기 있고 노토 지역이 이쪽입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 바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안 그려져 있으면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빨간색은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을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주 큰 대규모 지진이 바로 여기 지역에서 발발하고 나서 추가적인 피해가 이 반도 지역에 있을까봐 의도적으로 또 전력 공급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도심 지역은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동경 같은 지역은요. 하지만 이쪽 반도 지역은요. 전력 공급을 의도적으로 잠깐 차단해도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문제는 일본이 1741개의 지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1741개의 지자재가 있는데 문제는요. 직원이 0명인 지자재가 458개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1741개의 지자재는 방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런데 방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빵명,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지자재는 458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전문가가 있어야지 지진이나 뭐 문제가 생길 때 대응을 하는데 뭐 요코하마 같이 이런 오사카 같은 지역, 그쪽 지역은 뭐 50명이나 방제 담당 혹은 100명의 전문적인 방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아주 작은 지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조율을 하거나 혹은 뭐라고 할까요?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458개나 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 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누군가가 환영사 격려사 중에서 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ICT와 관련된 일본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도시인데요. 아주 작은 타운입니다. 이분이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오시라는 시에서 정말 아주 작은 지방 정부인데요. 직접 어떻게 대피소를 운영하고 정보 수집하고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ICT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현장에서 들어올 때 직접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받고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대피소 상황 공유 시스템이죠. 내각의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직접 이 마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님이나 혹은 이 지역 담당자들, 관리 직원 담당자들도요, 2, 3년에 한 번씩 타 부서로 계속 정근이 되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갈 때도요,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속 다른 부서에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ICT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ICT 내 정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ICT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대응책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쉘터가 그렇게 피난처죠. 34개나 있습니다. 여기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ICT 시스템을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태리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요. 완전 다른데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누가 이 시스템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알아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태리는 정말 잘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요, 전문 직원을 많이 육성하고 또 정보도 수집하고 또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럼 바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지내도록 하죠. ICT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보 수집 누가 담당을 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가끔 중앙정부가 ICT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지방정부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만약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보 수집하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지방정부에게 전달해 주면서 국가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모두 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모습인데요.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아주 큰 트럭이 지방정부로 왔습니다. 이 트럭에는요, 보급품이 배송이 되는 건데요. 한 대씩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나오시 지역에서 2024년에 물품을 수집했는데요. 주변 도시에서 배송을 해주죠. 그런데 샤워도 할 수 없고 또 제대로 물품 공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쪽 지역엔 너무나 많은 물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직업의 업무량이 어떤 특정 지역에 너무 많아지고 또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혹은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CT를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인테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상품이 얼마큼 있는지 정보 관리도 해주고 운송 효율성도 올려주고 또 보급품 거점도 확보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ICT가 이걸 해주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건너뛰고요. 매번 정보가 일본에서 제대로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토라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미래의 또 다른 지진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요. 규모는 좀 다르지만 이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노토는 이번에 올 1월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또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방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다른 대규모 지진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쿄 내륙 지진에 대한 긴급 대응 지역도 지정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구마모토에서 직접 이렇게 직원을 훈련시키고 또 가장 이상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듭니다. 혹시 지진이 발생하면은 지식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레이닝 모습입니다. 플로우 차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합니다. 이분이 팀장인데요. 직접 부하 직원들에게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도 하고요. 교육도 직접 시키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요. 47개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워크플로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또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 볼게요. 세부적인 내용이 뜨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지식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DMTC, 제가 지금 도쿄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해관리훈련센터인데요.
50시간 훈련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혹은 지방 공무원들 혹은 기업에서 CEO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쿄대학에 많이 와서요.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도 받습니다. 기업에서도 혹시라도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제를 어떻게 되는지 배우죠. 그리고 저희가 또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트레이닝도 받습니다. 어떻게 ICT를 활용할 수가 있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 팀을 또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시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떻게 트리아지, 사람들이 만약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서 빨리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하고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치료할지, 이런 것도 훈련을 합니다. 지역사회도 트레이닝을 하고요. 제가 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요, 전혀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 보이시죠? 플로우 차트,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또 체크 포인트도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이 필드, 그러니까 현장에서 각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놓은 책자도 모두 다 지방 정부들에게 제공합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죠. 아까 그거는 플로우 47이라는 책자이고요. 재난관리 전문가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재난관리 전문가 시험을 통과한다, 이거 DMS인데요. 그러면 특별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C에서 시작해서 BA까지, A를 확보하게 된다면 재난관리 전문가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재 연구 및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동경대학교가 방재 연구도 하고 또 트레이닝 센터를 일본 전역에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육하고 트레이닝하는 내용을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